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여수시장 선거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고 명창환 전 부지사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시장 선거 입지자 중 한 명이었던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회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여수 산단의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저 개인의 어떤 영달위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저 자신한테는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유력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예상했지만 외연 확장을 위해 조국혁신당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지자들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돌발 변수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지면 명 전 부지사와 함께 경선을 치러야 하고 합당이 불발될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까지 얻게 된 명 전 부지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들 중에서 합당은 안 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변수가 지금 남아있고 합당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죠. 여수시장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변수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이 입지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남 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 의원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 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 없이 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선도적 시도라며 전남 광주특별시를 남해안 신산업 수도이자 미래형 성장 동력을 갖춘 메가 도시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훈모 변호사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어제 순천시 연양동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권 도시와 협력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순천을 생태와 문화, 녹색 산업이 미래 첨단 산업으로 연결되는 경제 특례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소부장 및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 가칭 순천만 관광공사 설립, 연양대 소각장 재검토 등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지난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남은 절차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장 전남도 의회도 내일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식 표결할 예정인데요. 특별법에 담겨야 할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 광주 행정통합 대응 TF 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의원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통합 이후 특별시 명칭과 주청사 문제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약칭인 광주특별시 사용 없이 공식 명칭인 전남광주특별시만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청사 역시 법으로 분명히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배분 기준과 의대 신설 등 7개의 요구안도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나, 통합특별법, 특별교부금,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 활용 원칙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앞서 시도의회 의견 수렴을 마쳐달라는 여당 요청에 따른 절차입니다.
찬성 반대를 투표하는 이번 본회의 표결은 전남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다만 일부 도의원들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의회조차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료들을 어제 만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 갖고 말씀 뭐예요? 좀 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안 됐고 약속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지. 뭐 지금 급하다면서 내일 모레 우리 이제 표결을 해야 된다면서요. 이번 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이후에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안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명절 전 상임위 통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선 통합시장을 견제할 의회 권한 강화와 도농 간 균형 발전 체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도농 복합 통합을 하는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광주라든가 도시 쏠림 현상이 없고 골고루 균형 있게.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기지 못한 사안은 부칙 조항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동부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함께 초대 전남 광주 특별시장을 노리는 후보들까지 가세한 건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안도 있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가장 먼저 제안한 동부권 알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맞물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초대 특별시장을 노리는 후보들까지 가세해 산단 조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전남도청에서 동부권을 포함한 광주 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광양만권 120만 평의 아르백 미래 첨단 산업 복합 컴플렉스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여수를 찾아 광주와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벨트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단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20조 원이라는 돈을 가장 먼저 이곳 산업위기 지역인 동부권에.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순천을 방문해 동부권 산업전환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100만 정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도의 이 신산업 벨트를 우리가 좀 중심이 돼서 특히 전남 동부권이 중심이 돼서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통합 효과가 훨씬 더 이렇게. 지역에서는 이런 기류를 환영하면서도 단순 구호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동부권이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줬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도체 산단 조성 움직임. 이제 동부권이 지닌 가능성과 여건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하고 기업의 입지를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특별법안 등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건의안을 통해 전남 동부권은 국가산단과 항만, 물류, 해양관광 등 광역적 핵심 기능이 밀집된 지역이라며 예산 등이 축소될 경우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어 권역별로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별 본부 체제의 기본 방향을 특별법안이나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권역 간 균형 발전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협의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순천에서는 할머니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황재 기자입니다. 순천 상사호 인근의 한 마을 도로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노인복지센터로 향하던 승합차가 마을 비탈길을 내려오다 갑자기 방향을 잃고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파편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요. 범퍼는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할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도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새벽에 내린 눈과 그늘진 지형 특성으로 생긴 블랙 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저 카도에가 그늘이 져갖고 거기에 눈이 좀 많이 쌓였었죠. 예, 그래서 이제 눈 쌓여서 아마 운전하고 좀 내려오시다가 눈길에 밀려서. 사고가 난 시간 순천을 포함해 전남 9개 시군에선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공원 5곳, 4개 항로 여객선도 통제됐으며 여수공항에선 오전 한때 제주와 김포를 가는 항공기도 결항했습니다. 또 고흥에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6개 마을버스 통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사님들이 봤을 때 이제 약간 이제 그 도로 결빙이나 이런 눈 때문에 약간 미끄럼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제 바로 이제 회행하셨고요. 지난 새벽 전남 곳곳에 내린 적설량은 약 5cm 남짓. 이로 인해 전남에선 교통사고와 낙상 등 모두 14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교복값은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단돈 2만 원 안팎이면 새 옷 같은 교복 한 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교복 나눔 장터가 올해도 문을 열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학교별로 분류된 교복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소매 끝이 해지지는 않았는지, 단추는 단단한지, 사이즈는 넉넉한지,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학부모들의 눈과 손이 분주합니다. 이거보다 큰 치수 없나? 광주 42개 중고등학교에서 기부받은 교복 6,300여 점을 구입할 수 있는 나눔 장터입니다. 꿈의 가격이라고 봐야죠. 저희들 저소득층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자켓 5,000원, 바지와 조끼는 각각 3,000원으로 교복 한 세트를 모두 구매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곳 교복 나눔 장터에서는 새 옷이나 다름없는 교복 한 세트를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중 교복값의 10분의 1 수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더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왔더니 이제 생각보다 너무 상태도 좋고 깨끗하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중고 거래를 넘어 자원 재활용이라는 교육적 의미도 큽니다. 학생들은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을 통해 절약 정신을 배우고 깨끗하게 관리된 옷은 또 다른 후배들에게 전해지는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교복 판매 수익금 역시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장학회에 기부돼 지역 학생들을 위해 다시 쓰입니다. 입소문을 타며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만 집중된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남은 숙제입니다. 교육 당국은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내 교복 나눔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 복지 모델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제27회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가 예선 조별리그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20강 본선 토너먼트에 돌입합니다.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본선 토너먼트는 본선 대진 추첨 결과 광양제철고 등 12개 팀이 16강에 선착했으며 오늘 전남 순천 FCU 18 등 8개 팀이 20강 경기를 통해 16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오는 11일 치러지며 무승부 시 전후반 각 10분 연장전에 거친 뒤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광양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가격과 물량 담합 행위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 지역의 레미콘 시장을 사실상 100% 장악한 7개 제조사가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민간 건설사와 개인 거래처에 적용할 할인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세 차례나 레미콘 단가를 조직적으로 인상하며 공급 물량을 나누는 이른바 갑질 카르텔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기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건의안을 통해 다음 달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기간 만료로 각종 지원이 중단되면
인력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고용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석유화 구조 조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맞춤형 산업 전환 전략과 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 등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여수시의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현주 여수시 의원은 어제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도시 계획과 교통,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관행적인 행정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업비 이월과 지연이 반복된 상태라며 정책의 기획과 검토, 집행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지자체 대응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소속의 오미화 도의원은 여순 사건 지원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온라인과 SNS의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확인됐다며 전라남도가 이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또 여순 사건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유튜브 등 파급력이 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국립 전남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에 있어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화신 전남도 의원은 최근 여순 사건 지원단 업무 보고에서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등 센터 이용 대상자 다수가 고령인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